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297명이 추가돼 지난 3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지역 발생이 283명, 해외 유입은 14명입니다.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서 306명을 유지했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교회 현장 예배와 결혼식을 포함해 실내에서 50명 이상 모임, 실외에서 100명 이상 행사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클럽이나 노래 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 12곳과 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면 서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선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예배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영국이 국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보건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영국 보건장관은 코로나 대응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의 시스템을 배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선구매 형식으로 싹쓸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재차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국민들에게만 백신을 투여하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은 코로나19 종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정한 분배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 교회발 감염 확산이 계속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97명 늘었습니다. 지난 3월 8일 367명이 확진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6,058명, 사망자는 30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만 283명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서울 150명, 경기 94명, 인천에서 8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외 부산 9명, 강원 5명, 광주 4명을 비롯해서 충남과 경북 3명씩, 전남, 대구 2명씩, 세종과 충북, 전북에서도 각각 1명이 확진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14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72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14,006명입니다.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1,746명으로 늘어났고 치명률은 1.91%로 나타났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확한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방역에 차질을 주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예배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 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면서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의 중대본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확진 추세가 대구, 경북에서의 초기 확산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재유행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격리해서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아야 대구, 경북에서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아직 3단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광화문 집회장소 근처 기지국 접속 장소를 방역당국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어제 경찰과 방역당국 요청을 받고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지난 15일 광화문 주변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 가운데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의 통신 정보를 오늘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초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와 같은 방식인데 당시 이동통신 3사는 10,000명이 넘는 이태원 클럽 주변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시간에 해당 장소에서 기지국과 휴대전화가 주고받을 신호가 있는 경우 전화번호와 통신사에 등록된 가입자의 이름 등의 정보가 제출됩니다. 정부가 수도권 교회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수도권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도 중단됩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정부가 결국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처방을 내렸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겁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 같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그 외 모임이나 활동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도권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이 내려졌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대상에 서울과 경기에 이어 인천을 추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을 금지했습니다.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과 모임, 행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래방이나 뷔페, 그리고 PC방이나 300인 이상 대형 학원 같은 고위험 시설 12종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5달 만에 다시 대국민 담화를 낸 정세균 국무총리는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단계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정 총리는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최근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일상 공간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라 우려가 큰데요. 하지만 비상 상황이라는 방역 당국의 말이 무색하게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길어진 코로나 사태에 경각심이 무뎌진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식당, 카페, 주점, 시장 등 어디서든 누구라도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서울 강남과 경기도 파주의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수는 지금까지 최소 60여 명에 이릅니다. 음료를 마시느라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았던 게 감염 확산의 한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따라 카페와 음식점의 방역 수칙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먹을 때를 빼고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화도 자제해야 하고요. 또 사람이 몰리는 시간을 피하고 매장에 머무는 시간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럼 현장에선 이런 방역 수칙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점심시간 서울 도심의 식당가를 둘러봤습니다. 빈자리 찾기 어렵게 사람들이 가득한데 거리 두기가 무색하게 자리와 자리 사이에 여유가 없습니다. 포장 음식을 받아가려는 줄은 한눈에 보기에도 간격이 좁습니다. 카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친 이른바 턱스크는 물론 아예 안 쓴 사람도 찾기 어렵지 않고 떠들썩한 이야기 소리도 종종 들립니다. 얼른 점심 해결하고 커피 마시려는 직장인이 몰리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기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거의 경각심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불안하죠, 되게. 그러니까 저도 커피를 사러 가기는 했지만 일단 좀 거리 두려고는 하는데 많이 불안하죠.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매장도 손님에게 방역 수칙 안내는 하지만 결국 이용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마스크 좀 꼭 착용해 주시고. 음료 마시면서 어떻게 쓰냐고 좀 번거롭다고 이제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더운 날씨 속 그 어느 때보다 마스크가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시민 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정부라고 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국내 여행을 활성화한다며 추진한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여행 자제를 호소하는데 한편에선 할인 쿠폰 줄 테니 여행 가라고 독려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방역 체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행업계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내놓은 대한민국 숙박대전.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 지원책은 지난 14일부터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시도로 이동하는 것도 자제하라는 방역당국의 당부와 정반대로 한쪽에서는 할인 쿠폰을 줄 테니 여행을 가라고 독려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누구 말을 따라야 할지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누구 말을 따라야 될지 좀 헷갈려가지고 일관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는 만큼 이번 사업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여행 가는 거는 좀 아니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좀 지금은 조금만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코로나가 계속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더하고 방역 체계를 위협시킬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방대본은 긴장감을 가지라고 그러고 저쪽 중대본 위로 올라갈수록 뭐 잘 통제되고 있으니까 소비도 하고 여행도 다니시라.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반면 담당 부처는 아직 해당 사업을 취소할 계획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애초 사업 취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숙박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계속 추이를 지켜가 보면서 일단 좀 이렇게 확산이 된다 그러면 취소는 아니고 사업 기간을 뒤쪽으로 연장을 할까. 여행업 전반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이해하나 코로나19가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단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획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핵심 부위에 돌연 변이가 발생하면 개발 중인 치료제와 백신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변종 바이러스까지 잡을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전염력이 10배나 강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변이 부위에 따라 개발 중인 치료제와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발표했다는 변이가 어떤 내용인지 그 변이의 내용에 따라서 그게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부위하고 연관이 있는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인체 세포에 들어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 대부분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꽁꽁 묶어 바이러스의 인체 침입을 막습니다. 그런데 만약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발생하면 치료제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제와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2개 이상의 항체를 함께 쓰는 이른바 칵테일 항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칵테일 항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핵심 부위 두 곳을 각각 공략하는 항체 2개를 이용합니다. 스파이크 단백질 한 곳에서 변이가 발생해도 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나머지 한 곳을 공략해 바이러스의 인체 침입을 막는 원리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리제네로는 칵테일 항체로 임상 3상에 돌입했고 국내에서도 관련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현재 확보한 이제 300개 중화 항체 중에서 가장 우수한 2개가 확보됐고요. 올해 안에 확보된 2개를 가지고
동물에서 효능 평가, 안전성 평가를 마친 후에 내년 초에 임상에 진입하려고 합니다. 백신의 경우엔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따로 백신을 만들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 독감 백신은 독감 바이러스 변이 3종에 대비한 3가지 종류의 백신을 한꺼번에 접종합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코로나19도 독감 백신처럼 서너 가지 백신을 개발하고 함께 처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이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등 4개 국립공연기관과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 공연도 중단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이미 휴관 상태에 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을 비롯해서 문화재청 산하 수도권 실내 관람시설도 휴관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과 종묘, 숭례문, 사직단, 조선왕릉 등 야외시설은 문을 엽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낙연 의원 측은 다만 활동 재개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국립중앙의료원과 국회 안전상황실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더라도 하루 정도 경과를 보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낙연 의원은 그제 출연했던 라디오 방송의 또 다른 출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뒤 어제 저녁 검사를 받고 일정을 중단한 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온열 질환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폭염특보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 체감 온도가 33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더위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한 보름 정도는 지금 밤에도 잠을 못 자는 정도인데 너무 더워서. 더운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고 하니까 이동할 때도 땀 너무 많이 나고 숨쉬기도 불편해서 좀. 맹위를 떨치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를 비롯해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제주에서 지난 16일 발생했고 경북에서도 17일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폭염 일수가 20일 넘게 이어지는 제주에서는 80대 노인이 온열 질환 증세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경북 예천 50대 사망자는 한낮에 밭일하다가 온열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올해는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이어지며 온열 환자가 지난해보다 많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하게 지내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온열 질환에 취약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온열 질환에 특히 많이 취약합니다. 반드시 혼자 야외 집 안에 있을 때에도 어르신들은 혼자 두시지 말고 서늘하게 해서.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실외에서는 사람 사이에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착용하지 않는 것이 온열 질환 예방에 좋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이른바 돈 많은 나라들이 아직 개발도 안 된 코로나19 백신을 전구매 형식으로 싹쓸이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같은 백신 민족주의의 경고를 보내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선 어떤 일이 있어도 백신이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은 160여 개. 이 중 가장 유력한 후보 물질들은 개발되기도 전에 몇몇 부자 나라가 싹쓸이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백신이 개발돼도 당분간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할 처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면서 백신 싹쓸이 국가들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백신을 자국민들에게만 투여하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은 코로나19 종식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It's critical that countries don't repeat the same mistakes. We need to prevent vaccine nationalism. 그러면서 코로나19는 몇몇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집단 대응으로만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백신을 공유하는 것이 각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백신 공급 구상인 코백스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각국에 요청했습니다. WHO는 백신이 개발되면 두 단계를 통해 공정하게 분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로 각국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동시에 분배하고 2단계로 각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단계에서 각국의 고위험군을 대부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f we don't protect these highest risk people from the virus everywhere and at the same time we can't stabilize health systems and rebuild the global economy. WHO는 또 올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확산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독감 예방 접종을 주문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영국이 전례 없는 보건 위기를 맞고 있다는 판단 아래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를 모델로 하는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영국이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내 보건 조직을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체계적이며 신속 대응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맷 행콕 보건부 장관은 보건기구가 팬데믹 등에 초점을 맞추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시스템적인 측면을 배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am absolutely determined to ensure that we have the best possible response to protect people from the threat of coronavirus. So we'll have a new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Protection. 즉각 가동에 들어간 국립보건원은 기존에 있었던 공중보건국과 지난 5월 설립된 합동바이오 안보센터 등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조직이었던 공중보건국은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 뼈아픈 실책을 범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습니다.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번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에 대한 검사와 추적에 실패한 데 이어 마스크와 개인 보호 장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거센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국립보건원은 전염병은 물론 생물학 무기 대응 등에도 초점을 맞추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We've put an absolutely unprecedented sums of money into health protection, an additional £10 billion, the sorts of sums never seen before. 공중보건국을 없애기로 한 결정이 코로나19 대응 실패의 희생양을 삼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 속에서 한국에서 배워 확산을 막겠다는 영국 정부의 광폭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독일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거의 넉 달 만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시간 국제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를 보면 현지 시간 17일 독일의 신규 확진자는 1,600여 명으로 1,800여 명이던 지난 4월 24일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독일에서는 3월 말과 4월 초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거의 7천 명에 이르며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둔화해 몇백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최근 들어 다시 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인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본 노동부 장관은 여름 휴가 시즌이 끝나고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오는 다음 달부터 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기업 사무실, 회의실, 공장 등 밀폐된 공간은 물론 사업장 내 개방된 공간에서도 모든 근로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신천지 사태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데요. 이럴 때일수록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겠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각심이 느슨해지진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